이걸 좀 분석해 줄 수 있겠어요? 나와라 가제트 머리.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대표 성우 배한정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네. 맥가이버, 가제트 보면서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 말이에요. 요즘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오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하여튼 제가 5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 고마운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하고요. 뭐니 해도 새해가 지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새해 인사를 저도 한다면 강부자 선배님은 새해 인사를 다르게 하세요.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강부자 선배님은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니까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지으세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진짜로 가제트, 맥가이버 이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궁금했던 게 원래 그렇게 좀 성우의 꿈을 가지시고 이렇게 성우에 도전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성우를 해야겠다. 왜냐면 선생님 시절에는 성우가 그렇게 엄청 많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시대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어떻게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 초등학생 시절부터 예. 중학생 때는 더 많이 보고 고등학생 때는 더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보였죠. 그래서 나도 저런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 영화 배우 꿈을 꿨는데 이 키에 이 인물 갖고 영화 배우까지는 아니겠다. 배우는 하고 싶고 목소리 배우가 있네. 성우 목소리 배우. 그럼 목소리 배우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영화 배우의 꿈 대신 이제 성우 목소리 배우가 된 거죠. 그러면 가장 좋아하던 게 영화셨나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그 극장이 없어졌는데 을지로 사가의 국도극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극장이 있었어요. 그 극장은 마치 우리 집 극장처럼 담을 넘어가서 그냥 내 영화를 봤었죠. 집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었나요? 바로 그렇죠. 집에서 그냥 한 5분 가면 있는. 그러셨군요. 지금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어린 시절에 사실 아버님이 안 계셨잖아요. 예. 네,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일이 있었고 또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1950년에 6.25 전쟁도 나고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는 경기중학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였는데 그 당시 엘리트 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 또 아버님이 원래 함경북도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향도 내가 이북이고 내가 사상, 주의 이런 것도 이북이다. 그래서 이북에 갔다가 온다. 그랬는데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아버지가 오시질 못했죠. 그런 가족적인 비극이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4살 때부터인가 이제 부재 중이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냥 아버지 앨범 속에서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하고는 좀 더 각별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부잣집에서 자라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없고 돈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무 경제 활동을 못 하셨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내가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선생님께서요? 그래서 쌀하고 연탄, 밀가루를 사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9시 10시 됐죠, 밤. 그때 이제 가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밀가루로 수제비 같은 걸 해서 먹는다든지 그럴 정도로 어린 시절은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었죠.
중학생 때부터 일을 한다.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버틸 수 있었던 어떤 힘 같은 게 있었을까요? 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게 어머니가 그냥 가만히 계셨으니까 그리고 2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네가 나가서 뭘 해. 형 입장으로 그럴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아 우리 집은 내가 뭘 그야말로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굶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생존 생활 전선에 뭐 지금처럼 뭐 아르바이트 알바의 천국인가요? 예. 그때는 어른도 일할 자리가 없었는데 나 같은 중학생 아이가 할 일은 없었죠. 그래서 신문 배달 보조를 많이 했고요. 무슨 사원 생활 같은 것도 하고 하다못해 하여튼 거리에 우체통 그 페인트 칠하는 그런 걸 이제 동네 아저씨가 그런 일감을 따와서 그 아저씨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너 그러면 이거 20개는 네가 해라. 그럼 내가 얼마 줄게. 그 돈으로 이제 쌀을 사고 연탄을 사고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또 이 터닝 포인트 같은 기적 같은 일이 2번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었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뭐 꿈도 못 꿨죠. 왜냐하면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도 많았고 특히 좀 여학생하고 뭐 이렇게 그 데이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영화 속에 그 젊은 남녀들의 애절한 사랑 뭐 아주 로맨틱한 사랑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대학교 가면 여학생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석태라는 제 중학교 동창 친구가 내가 뭐 돈을 빌려달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 친구가 돈을 빌려 갖고 와서 이 돈 갖고 너 대학교 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정말 은인 같은. 은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금도 뭐 그 친구라 그러면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대학교를 갔지만 초급 대학이니까 2년제예요. 근데 1년 겨우 다니고 1년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학력이 형편없죠. 중학교 한 1년 반 다니고 고등학교 1년 다니고 대학교 1년 다녔으니까 중고등 대학교가 이제 10년 과정인데 나는 5년도 제대로 못 다녔다. 나는 학력이나 이런 거 갖고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나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 배우의 꿈을 꾸고 계셨는데 대학교를 가셨고 1년을 다니셨고 그러면 언제 그 성우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거예요? 탤런트 시험이 많았었어요. 탤런트 시험을 3번인가 4번 봤는데 다 떨어지고. 근데 내가 이제 목소리보다 나는 이런 상상 공상력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연기력도 있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었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다니면서 그 이원경 교수님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아주 혹독하게 기초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배웠더니 기적 같은 일이 2번째 이제 기적이 그 기적이 다가왔어요. 뭐 나는 성우 시험에 한 번 떨어진 경험도 있고 그때는 사실 나는 아주 절박했어요. 뭐 빚은 빚대로 그냥 많이 있고 집 형편은 더 자꾸 어려워졌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정말 그때 생각에 뭐 어렸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한강에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아주 상당한 그 삶의 어떤 위기라고 그럴까? 그랬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1,800명이 왔어요. 10명 뽑는데. 성우 시험을 보는데 떨면은 떨어지기가 쉽잖아요. 뭐 경아 사랑한다. 춥지 않니? 근데 경아 사랑한다. 춥지 않니? 이러면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떨었기 때문에 합격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선택한 대본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복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때는 휴대폰 그런 게 없죠. 공중전화로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무슨 집에서 받는 게 아니고 주인집 전화로. 네네. 거기다가 얘기하는데 내가 여보 20억 복권에 당첨됐어. 우리도 이제 행복 만들게 됐다고. 브라보 청춘이야.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랬으면 떨어졌죠. 그렇죠. 난 너무 떨리니까 야 여보 복권 20억에 당첨됐어. 아주 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네. 난 너무 떨었기 때문에 난 떨어졌겠다 하고 뭐 거의 절망적이었었죠. 네. 근데 내가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땐 방을 붙일 때인데 탤런트 황범식 씨. 예. 그 친구가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예요. 지가 그럼 가서 보고 오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뛰어가고 너 이 자식아 너 합격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마. 떨었는데 무슨 합격이냐. 아이고 거짓말 말라고. 네. 하여튼 그래서 대학교 갔던 거 그리고 성우 시험에 합격한 거. 네. 난 뭐 어떤 특별한 종교나 무슨 뭐 어떤 미신적인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건 내 환경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죠. 아, 그렇군요.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리셨네요. 어떻게 됐나요? 전화는 그땐 전화가 우리가 물론 세 집에 살고 있었고 세 집에도 그 전화가 물론 없었죠. 그 술 먹고 들어가서 뭐 하여튼 합격했다 그랬던 거 같고 성우 시험이 돼서도 얼마나 가난했냐면 라디오가 없었어요 집에. 성우 생활 하는데도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그때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죠. 그거를 마루 기둥에다가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주면서 아이고 성우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로 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근데 뭐 처음 들어가면은 밤낮 죽는 것만 해요. 밤낮 죽는 건 뭐냐면은 네. 그때 이제 삼국지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그래. 소음. 엑스트라도 아니고 소음. 그러니까 뭐 화살 날라면 으악 뭐 이러게 밤낮 죽는 것만 했어요. 그 어떻게 죽는 것도 조금 너무 묻히니까 꾀를 냈어요. 조금 앞에 가서 해봤어요. 그러면 좀 내가 들리겠다. 너 인마 왜 앞에서 인마? 넌 저 군사 졸병이야. 저쪽 뒤에 가서 억소리 질러. 그래 그럴 정도로 그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가 근데 목소리가 다 섞여서 내 목소리가 구분이 안 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우가 되고 나서 주인공 역할을 받으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시간이 제법 걸렸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빨랐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시대적으로 그때 선배님들이 어떻게 연기하셨냐면 그 이제 신성일 선생님 연기 그걸 우리 성우 선배님들이 녹음은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 유명한 그거죠. 경아 춥지 않니? 경아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겠단 말이야. 경아 눕자. 나한테 이제 그런 그 역할은 아니지만 어떤 역할이 왔을 때 나는 내가 중고 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신인 성으로 들어왔는데 저거는 선배님 시대 때의 연기고 그때 이제 1970년 뭐 생맥주 통기타 이런 청년 문화 같은 게 있고 그럴 때였단 말이죠. 그때 내가 23살, 4살 이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연기가 왔을 때 그 누나한테 뭐 막내 고등학생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선배님이 펑크를 내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그걸 어떻게 했냐.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는 말이야. 누나가 늦게 들어오니까 집안이 시끄럽단 말이야. 고3인 내가 공부도 안 된단 말이야. 아버지도 화내시니까 일찍 들어오란 말이야 누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펑크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얼굴 하얀해지 저 막내로 들어오네. 내가 막내였거든요. 걔 오라고 그래. 그때 내가 아주 그거 깡이라고 그러죠 깡. 그때 아주 그 젊은 깡이 있었어요. 나는 선배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그건 선배님 시대의 스타일이다. 나는 신인.
아주 프레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신선해야 된다. 근데 난 누나도 없지만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냔 말이야. 이게 아니고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아 고3에 내가 공부가 안 되잖아. 아버지 화내시니까 누나 좀 일찍 들어와. 아이고 그럼 성일형 그만 만나 누나. 이렇게 네. 풀어서 했죠. 그랬더니 연출하시던 선생님이 저 녀석 봐라. 너 이름이 뭐야? 그러신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잘못했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었죠. 왜 네 선배님처럼 안 하고 네. 네 멋대로 하냐 그러는 거로.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그래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처럼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바뀐 거로 하라. 네. 그랬었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내가 뭐 배역이 많아지고 네. 그러면서 배한성 쟤는 키우면 좋은 주인공감이 되겠는데 그런 어떤 그 기대 그때 기대주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런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신인이 됐죠. 그러면 이 성우가 되시고 나서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남들과 다르게 좀 준비하시거나 혼자 집에서 뭐 하시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거는 계속 뭐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연습할 때도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근데 NG가 났다.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또 NG가 났다.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그런 걸 다 바꿔서 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녀석 봐라. 보통은 하던 대로 하거든. NG가 나면 그렇죠. 왜 이제 오냐? 뭐 이따 NG가 났다. 왜 이제 오냐? 또 NG가 났다. 왜 이제 오냐? 이게 지루하잖아요. 할 때마다 다르게지. 왜 이제 오냐? NG가 났다. 왜 이제 오냐? 또 NG가 왜 이제 오냐? 뭐 이렇게 뭔가 다르게. 네. 그러니까 배우는 계속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그거를 어렸을 때 그 이용경 교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실 때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배우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옳게 배우는 게 예. 나는 1년밖에 못 배웠지만 아주 선택과 집중으로 잘 배운 제자기도 했죠.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네요. 첫 번째 대학과 두 번째 직업까지.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성우가 되고 나서 그 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때 전석성우는 그렇게 뭐 벼랑간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질 못했어요. 예. 월급도 아니고 거마비라고 그랬어요. 거마비는 뭐냐면 차 타고 다니는 비용. 예. 거기다가 점심 식사 정도 해결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대신 출연하면 수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있으면 출연을 많이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출연 수당은 우리가 많이 좀 줄게. 그래서 출연 수당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조금씩 나아져서 벼랑간 못 들어갔다고 뭐 뭐가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라디오도 내 생각에 한 2년쯤 있다가 라디오도 겨우 사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집안은 계속 가난하고 어려웠었죠. 자, 코너 속의 코너죠. 알쏭달쏭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배한성 선생님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네. 질문을 좀 뽑아왔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준 선생님께서 뽑아주시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는 하겠습니다. 도끼날에 손을 다치신 적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도끼날에 손을 다치시나요? 어렸을 때 네. 이게 여기 이제 이쪽 손이 그렇죠. 네, 지금 두께가 달라요. 예. 카메라에 한번 딱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여기 피었어요. 네. 그랬더니 살점이 떨어져 갖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네. 뭐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산이었나? 그래서 풀 뜯어가지고 이렇게 묶었죠. 그랬더니 이게 달라붙었는데 네. 이게 툭툭 튀어나왔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손가락 때문에 내 그 진로가 바뀌는 것도 있었어요. 네. 내가 고등학교는 덕수상고라고 상업고등학교 중에서는 투톱이었어요. 덕수상고, 설린상고, 네. 설린상고, 덕수상고. 근데 덕수상고를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야간 예. 들어가기 힘든데. 근데 그때는 주산은 요 손가락으로만 놔요. 네. 오른손, 왼손잡이도 네. 오른손으로 놔야 돼요. 주산은. 근데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주판 그 사이가 좁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튀어나온 이 살 이것 때문에 주산 점수가 34점인가가 제일 잘 받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은행을 못 갔어요. 아. 그래서 이 손 때문에 나는 이제 덕수상고는 졸업만 하면은 거의 그 은행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명문 고등학교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 들어가서 낮에 은행 다니고 밤에 야간 대학 다니면서 나도 소위 성공을 하자. 네. 그런 아주 로드맵이 아주 괜찮은 로드맵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그만 그 학교도 1년밖에 못 다녔었죠. 아, 질문 더 뽑아주시죠. 아, 예. 오늘 시청자분께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별 해괴하고 괴상한 것들만 물어보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뽑으시는 것들이 근데 좀 재밌네요. 근데 자 취미가 차 모으기라고 하던데 맞나요? 자동차 네. 그 모형 자동차. 아 프라모델 네. 같은 거. 예, 그게 한 3, 40대 집에 있습니다. 아 어떤 것 때문에 차를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예. 에펠탑이 나왔다. 뭐 루브르 박물관이 나왔다. 뭐 런던 브릿지가 나왔다. 테임즈 강에 무슨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에펠탑은 내가 돈을 벌어도 살 수가 없을 텐데 네. 자동차가 그냥 예술품이에요. 그냥 조그만 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냥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아, 내가 그다음에 크면은 자동차는 내가 사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 때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를 그렇게 어려서 좋아했죠. 일기를 쓰면서 맨 그때 꼭 자동차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그러는 자동차를 지금도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이번엔 제가 좀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거 뽑을까?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질문으로 제가 한번. 성우가 되기 전에 매일 했던 훈련이나 특별히 뭐 많이 연구했던 부분 어떤 건가요? 그 성량을 키운다고 그래서 소리 많이 지르고 네. 또 신문 배달 보조를 하는데 그 원래 돌리는 형이 뭐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Que bella cosa naio de sole, que bella cosa naio de sol.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라 불렀어요. 뭔지도 모르고. 네. 나는 물어봤죠. 이게 무슨 노래냐 했더니 이틀리 미뇨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틀리 미뇨가 너무 멋있구나 해갖고 그래서 그냥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거로까지 네. 그런데 취미가 이렇게 생겨서 산에 가갖고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리고 목 컬컬하면 그냥 흐르는 물 한 잔 마시고. 그 물이 그냥 그 약수물 같은 거였으니까 무공해 그때는. 네. 그래서 성량이 아주 이렇게 좀 풍부하고 네. 뭐 소리 아무리 질러도 이게 뭐 목소리가 손상이 가거나 그런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뭐 미친 듯이 뭔가 미친 듯이 했죠. 난 어느 정도로 미쳤었냐면 이제 그때는 골목길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막 내 딴에는 연기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브라보 청춘이 맞아. 그러니까 청춘이 도전할 때가 젊은 것이다. 틀려. 도전은 언제든지 도전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소리 정해. 브라보 청춘이라니까. 뭐 그런데 딱 마주치는데 어떤 여학생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나는 이 골목으로 가고 여학생이 이쪽으로 오다가 브라보 청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여학생이 막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 네. 돌아이처럼 그렇게 뭐 지가 연습한다고 네. 그렇게 아주 광적으로 막 그랬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죠. 청소년 시절에. 자 다음 질문입니다. 배한성 씨 대본은
더럽다라는 얘기가 있다. 네.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를 표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 표시 때문에 그러니까 더럽다. 디테일하게. 네. 근데 나는 그리고 대본을 갖고 다니면서 의화 같은 경우에 여기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보통 한 번 보고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나처럼 이 주인공 대사가 많고 이런 사람은 여러 번 보고 해야지 그거를 1시간짜리 한 번 보고 녹음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배우들이 뭐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면 그래요. 결정합시다. 네. 근데 대본에는 그래요. 결정합시다. 요거만 있지 앞에 배우가 네. 이렇게 호흡하는 거는 없어요. 아, 그런 거를 내가 영화를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런 것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소리까지. 네. 요런 것까지 집어넣고 그래요. 결정합시다.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결정합시다. 이건 다르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쫀쫀하게 꼼꼼하게 그런 걸 뭐 적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여름이나 이런 때는 그냥 땀이 많이 나니까 대본이 뭐 꾸기꾸기하고 그래서 내가 대본에다가 내가 무슨 코를 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네. 난 그렇게 그 후배들이 그런 걸 기억하는 거를 내가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너희들은 나보다 좀 더 해라.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송강호 씨는 영화 배우잖아요. 네. 영화 배우한테 대본이 하나잖아요. 송강호 씨는 대본이 3개래요. 적는 게 많으니까 앞에 거는 이미 이거 그거 넘쳐나서 대본이 3개래요. 나는 대본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송강호 씨가 왜 그렇게 연기를 뛰어나게 잘하는지 정말 새까만 후배지만 정말 저 친구 내 존경한다 할 정도로 그게 일종의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그 뭐 네. 정성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또 배한정 선생님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아주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한 번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나 노래가 계속되는 거죠. 마트가 있다. 그 옆에 가면 나와라 가자. 우산.